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질을 향해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S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죠. 자, 사실 각종 언론에서 미중 갈등 얘기가 대서특필되고 있는데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의 문제, 또 미중 무역 문제, 거기 무슨 대만, 홍콩 정치 얘기까지 진짜 거의 신냉전 수준인데, 거기에 최근에 미국 군함이 중국 근해? 중국 아주 가까이까지 갔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우선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인 맥캠벨 함이 있는데, 이게 지난 4월 17일에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불과 42일이 키로수로 하면 78km쯤 떨어진 곳까지 해상까지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그 대잠수함이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시 같은 미국의 알레비어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파엘 펠레타함이 상해에서 115일이, 그러니까 213km 떨어진 바다까지 접근을 해서 미중 간의 이제 긴장의 파고가 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라파엘 펠레타함이 항해한 시기가 좀 상당히 민감한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서해 보하이만에서 5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11주간의 종합훈련을 하는 이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사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미 이지스함이 전에 없이 가깝게 접근을 하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니, 종합훈련 실사격이라고 하면은 사실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진짜 이게 빗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스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까딱하면 이거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는 민감한 시기에 왜 하필 가깝게 보내느냐. 몰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에 없이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웰트 함에 승조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괌에 입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모가 코로나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소위 중국을 겨냥한 이 칠함대라든지 이 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 전력의 일부 작전의 차질이, 이에 대해서 미국이 좀 발끈해서 야, 우리 건재하다. 함부로 까불지 마라. 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과시하는 이제 그런 시의 성격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추측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미중 간의 이 갈등이나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주제로 삼을 만큼 그 긴장의 파고가 높아진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거에는 강대국으로서의 체면 이런 걸 생각해서 수위 조절을 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발언 수위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행동 수위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엔 체면 때문에 발언의 수위를 좀 낮췄다고 하는데, 요즘 또 체면 때문에 발언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그렇죠. 또 그런 또 묘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밀당이 계속되고 그죠. 그게 밀당이죠. 진짜. 이게 밀당이죠, 뭐. 센 국가끼리. 단지 그 애정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인데, 이 상황을 보면 이제 3월달로 입는 게 낫겠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중간에 입어도 괜찮나? 예? 오케이. 중간에 추워서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더우면 벗을 수도 있는 거죠. 에어컨 추우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호차. 잠시 제 나이를 망각을 했습니다. 혈기왕성하신 줄 알고 어떻게 유일하게 제가 우통을 벗고 방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럴 때는 이제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을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방송이래 이거? 아니 그 왕고가 추우면 엔지니어도 되는 거야 이거?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 이 상황을 3월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3월 10일 날 이제 시진핑이 우한에 들어가서 드디어 뭐 코로나가 잡혔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중국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하지만 뭐 속사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미국이 남중국해에 뭐 계속 출몰을 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단 3월 14일 날 미국의 니미츠급 핵항모인 그 루즈벨트 시도 루즈벨트 함이 남중국해 중사군도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수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18일까지 루즈벨트 함하고 아메리카 함이 남해에서 원정 타격부대 행동 훈련을 전개를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미군 내 가장 선진적인 군함으로 불리는 아메리카함의 탑재기인 F-35 전투기가 또 출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18일에서 19일 사이에는 괌의 앤더슨 기지하고 일본의 가네다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폭격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애 아이템이죠. 예. 또 얘가 뜨면 뭐 무시무시하죠. 중국인들 이해합니다, 제가. B-52 폭격기와 그리고 KC-135 공중급유기, 그리고 전자정찰기 RC-135 EP-3 등등을 포함한 여러 군용기가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이 생겨난 거죠. 게다가 중국이 또 초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다음 날인 3월 20일 날 2015년에 진수한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LCS라고 하는데 이 가브리엘 기퍼즈 함, 이 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 훈련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왜 이걸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면 이 기퍼즈 함이 좀 중국 맞춤형 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중국을 상대로 하네요. 왜요? 스펙을 보면 그런 거죠. 뭐 실제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안 전투함은 보통 이제 수심이 얕은 곳에서 연안이죠, 말 그대로 연안에서 가동이 용이하도록 건조가 된 거고요. 또 반 스텔스 전투함으로 섬이 많잖아요, 남중국해.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작전하기에 최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은 지금 이미 이 기퍼즈함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순환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나타나면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기퍼즈 하면은 원래 이제 미국 우리 전에 본 게임에서 다뤘지만 함대함 미사일 대명사가 대표 주자가 하픈 미사일이잖아요, 서방 세계에선. 근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형 대함 미사일은 NSM,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슬 야건데 이것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NSM은 그 다른 동전 대함 미사일에 비해서 좀 더 낮은 고도로 바다 위를 스치듯이 낮게 비행해가면서 이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낮게 비행할수록 레이더에 잡기 어렵잖아요. 레이더가. 그렇겠죠. 탐지가 안 되는데 어렵겠네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방공망을 회피하면 사격할 수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최대 사거리도 185km 이상으로 종전 하푼 구형에 비해서 좀 더 긴 이런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함정뿐 아니라 이제 지상 목표물도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연안 전투함의 주 임무가 해안선이 많은 긴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포함입니다, 해안에 가까운 목표물, 지상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지상 목표물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두 척의 항모를 보유하게 됐잖아요. 라오닝함 있고, 그다음에 독자 항공모함, 일본함, 이제 산둥함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항모까지 겨냥한,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해안에 그 미국 항공모함을 잡기 위한 대함 탄도미사일들을 이제 많이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함 탄도미사일까지 타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출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 3차 뭐 세계대전으로 추정되는 예언 내용 보면은 전쟁은 바다에서 시작되고 동방이 서방을 약화시키고 뭐 히틀러가 뭐 이렇게 뭐 출현할 것이고,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얘기랑 또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또 노스트라다무스라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특정대 UFO라든가 이렇게 또 비과학적인 거에 대해서는 엄청 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아주 뭐 귀신 딛고 가야지 과학 커뮤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분 얘기 뭐 하시는 말 없어요? 아 그분 진짜입니까? 일단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고요. 프랑스에 존재했던 사람이고 앙리 2세 때 존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병을 고친 의사였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당시에 퍼지던 전염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도 뭐 예지력에 의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한데,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들은 말씀하신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사실 뭐 이거를 현대에 갖다 붙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니까 히틀러, 새로운 히틀러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말은 나온 적이 없죠. 그렇겠죠. 이건 뭐 히틀러라는 이름을 알 리가 없고요. 예, 뭐 그런 뭐 독재나 뭐 이런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네. 네, 히틀러라는 이름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네. 그거 알았으면 진짜죠. 히틀러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그분이 진짜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소위 뭐 어깨동무나 뭐 이런 잡지에도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어깨동무. 네. 와, 네. 어깨동무. 네. 어깨동무 우리도 부록을 빼놓을 수 없죠. 어깨동무 하면은 주먹대장 아니에요? 주먹대장도 근데 많아.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뭐 예언제가 나오는데 그분이 뭐 세계 대전도 예언했다 그러잖아요. 네. 양차 세계 대전도. 근데 명시적으로 이제 세계 대전 그 얘기는 아니고 무슨 큰 불덩이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쓴 거 아닙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사건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금 약발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이쪽 바닥에서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스트라다무스 시에도 뭔가 중국이라든가 이쪽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의 시들은 꽤 있어요. 동방, 뭐 앙골모아의 대학 이런 것도 나오는데 몽골을 느낌 같은 거 주죠. 예.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분명히 좀 전쟁 혹은 패권 이런 게 좀 동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 예언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21세기의 장은 아시아의 바다로 옮겨왔다 이런 얘기도 실제로 하는데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앞으로 국제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특히 큰 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외가 있다면 이쪽이 아니겠느냐. 긴장감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 몇 년 저희가 보고 있어도 그죠.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좀 전통적인 그 국가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다. 옛날 풍의 그런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아마도 바다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은 좀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그 미중의 갈등을 그 포커스 놓고 본다면 또 대만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은 항상 좀 뜨거운 감자였죠. 사실 그 이쪽 지역에서는 그 대만이 특히 지금 군사적인 양국의 그 우발적인 군사 활동을 끌어내는 그런 소위 핫스팟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 계속 얘기가 되어 온 건데, 그동안 이제 미 해군 함정의 이게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이라고, 이건 이제 중공이 건설한 그 인공섬들 있잖아요. 그 인공섬들은 이제 영토 도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암초 있던 거에다가 이제 좀 붙여가지고 좀 섬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국제법 해석을 근거로 해서 이 지역을 이제 자유롭게 왕래하겠다 이런 소위 이게 법률적인 법률전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이제 중국은 당연히 자기네가 여기다가 섬을 만든 것 자체가 좀 자기네의 영토임을 또 주장하려고 했던 거니까, 뭐 군사적인 내용을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추적 감시, 그리고 식별, 밀어내기, 이제 이런 순서로 대응을, 비접촉식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것이 이제 미 해군이 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이 횟수를 늘리면서 범위를 대만 해협까지 확장을 한 건데, 대만 해협이라는 데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좁은 지역이거든요, 사실. 중국 본토하고 대만하고 사이에. 거기를 중국은 자기네 앞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대만의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하고 뭐 일본하고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동해라고 하는데 일본은 자꾸 일본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듯이. 근데 그거보다 이제 중국은 훨씬 더 크고 하니까 훨씬 더 그 힘의 뭐 균형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대만 해협을 미군이 통과를 할 때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통과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매달 하고 있다. 분명히 항행의 자유, 이 작전의 좀 범위가 넓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좀 자극적인 게 그 중국의 그天安문, 천안문이죠. 천안문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태 31주년이었던 지난 6월 4일에도 날을 맞춰서 또 거기를 통과해서 좀 중국을 좀 뭔가 자극을 하고 있는 면이 있죠. 네. 앞서서 그 중국 해군이 실사격 훈련하고 있는데 옆에 뭐 군함이 나타나지 않나, 말씀하신 6월 4일이라든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만의 이게 WHO 이게 그 보건 뭐 그거 아닙니까? 네. 이 복귀 문제도 역시 또 미중의 또 갈등, 대립
통해서 또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원생님 잘 말씀하셨는데 네. 좀 첨언해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제 미중 갈등을 보면 이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정치학 용어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미국이 유일 추강국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이 G2 넘버 2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사실은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뭐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뭐 예정된 전쟁 이런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실은 이제 그런 국제 정치학자들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가장 만약에 미중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 어디가 제일 가능성이 높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남중국해다. 왜? 미국이 그 항해의 자유 작전을 계속 하는데 중국은 이게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암초에다가 인공 섬을 만들어서 여기에 뭐 활주로까지 만들고 미사일까지 배치하고 이러는데 미국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 이제 섬은 원래 영해 12해리 아닙니까? 육지는 12해리까지 영해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이거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12해리 안에 들어가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머무시하고 일단 지나가는 거죠. 섬이 아니다.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것인데 여하간 대만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지난 3월 4일에 미 행정부가 대만 정부의 이제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제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타이페이법을 이제 통과시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해서 효력을 이제 발생시켰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한 거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이거를 그동안 이제 미국도 인정해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걸 원칙을 훼손했다. 근데 이게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 입장에서는 영린 아닙니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이제 그런 것인데 이걸 훼손했다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민감한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대만은 WHO 총회에 사실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계속 또 방해하고 그러니까 업적으로도 참가를 이제 못 해오고 있었는데 소위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대만한테 기회가 열린 거예요. 대만이 비교적 코로나 이 사태에 있어서 선방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서 야, 대만 이렇게 성공 케이스로 잘하고 그랬는데 WHO 와서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더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사사건건 지금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러는데 이 더구나 이제 WHO 사무총장이 친중파로 또 알려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의 편파적이다 이래가지고 자금 지원도 않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만 카드를 이제 동시에 꺼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만의 TSMC, 그러니까 대만이 반도체 뭐 이쪽에도 상당히 강국 아닙니까? 근데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이 TSMC 대만의 회사인데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이게 또 중국을 자극하는 요소라면서요. 뭐 다들 아시는 그 화웨이 사태. 아, 그렇죠. 예. 미국이 이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여러 가지 간첩 행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는 것을 또 규정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화웨이의 반도체 이 조달 루트를 차단을 하는 그런 제재도 발표를 했고, TSMC는 화웨이의 반도체 칩 생산 자회사인 그 하이실리콘의 주요 공급자예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좀 많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웨이보에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가 총탄에 구멍이 뚫린 채 이제 복귀하고 있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는 여기 적힌 문구가 뭐냐면 승리 외에 우리가 나갈 길은 없다 이런 걸 한자로 당연히 써가지고 좀 결기를 보여주는 것 같이 보여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그리고 현재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임무를 수행하겠다 뭐 그런 뜻인지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중국이 G2로서 미국과 소위 진짜 맞짱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군사적인 직접 충돌은 없긴 합니다만. 맞아요. 그래서 요새 과거에 이제 중국은 그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도강량이라는 게 있어요. 도강량에는 자기가 뭐 소위 칼을 갖고 있지만 내색 안 하고 감추고 그냥 일단은 미국 마음에 안 들지만 약간 굽신거린 듯한 이제 때를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대로 뱉잖아요.
그게 전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랑 영화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 특수부대 나오는 그 영화도 나왔는데 요즘은 전랑 외교라고 그래요, 중국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대로 그냥 뱉어버리고 중국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배경에는 뭐 좋게 표현하는 자신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중국이 계속 군사력 증강 추세가 간단치 않다. 그러니까 10에서 20년 뒤에는 우리가 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미국이 만약에 10년 뒤에 태평양에서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중국의 침입으로부터 대만을 방어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괌이 이제 미국 아태 지역의 전략 요충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상당히 위험에 이제 처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실제로 영국의 더 타임스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출처가 미 국방부라는 거예요. 미 국방부에서 그 진행한 뭐 놀랄만한 워게임 시리즈 뭐 이런 게 있었다는데 이게 이제 2030년쯤 되면 중국이 지금보다 항공모함도 뭐 4척이 됐든 6척이 됐든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핵추진 잠수함, 대형 상륙함, 그다음에 뭐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이 공호용을 비롯한 이지스함들 이런 것들을 운용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 7함대를 포함한 미 해군력을 압도할 것이다. 그래서 주한 미군 기지를 비롯해서 주일 미군 기지, 괌 기지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괌은 사실 지금도 이제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죠. DF-26이라는 대함 탄도미사일이 한 4,000km 되는데 그게 이제 괌도 사정권에 들어있고 이 중국은 특히 이제 그 근래에 들어서 DF-21D, DF-26 이런 대함 탄도미사일을 속속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제일 자랑하는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제로 위협적인 면이 있고 미국의 이제 국제전략연구소라고 CSIS 관계자가 2030년까지 중국의 위협을 검토하는 모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략했을 경우 모두 미국의 패배로 끝나는 걸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대만은 이제 미국과의 전쟁, 최악의 경우 핵전쟁으로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다. 뭐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출처가 하나는 미 국방부고 하나는 미 전략 국제 문제 연구 다 미국 쪽이네요. 네, 미국의 이제 CSIS도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와, 그 미국 쪽 소스가 그럴 정도면, 야, 근데 사실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군사력만 가지고는 진짜 미국이랑 좀 격차가 분명히 났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됐죠? 진짜 뭐 20년 전만 해도 군사력은 물론이고 뭐 기술, 뭐 부우 모든 면에서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죠. 1996년도에 사실 중국이 미국한테 좀 혼쭐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대만 해협 이게 자꾸 대한 해협이라고 그러네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미사일 훈련하고 해군, 공군 합동 훈련을 해가지고 대만에 이제 압박을 가한 상황이 있었고 미국이 그래서 인디펜던스하고 니미츠 이런 항공모함 2개의 항모 전단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 시위를 한 셈인데 당시 이제 중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뭐 한마디로 깨갱한 거지만 이때 이제 충격과 자극을 많이 받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오닝호 항공모함 취향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군사력 강화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여 년 이전에 지금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절대 중국을 얕잡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은 공공연하게 대만뿐만 아니고 아까 뭐 생카구열도 그리고 뭐 스프레틀리 군도 이런 데들까지도 야심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중국의 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 뭐 군사력 상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중국이 바뀌면 이에 대응하는 미국도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중국 아까 원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만해협 사태가 사실은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측면도 있죠. 미국의 소프트스니 쇼크가 미국 우주 발전 여기에 이제 상당히 자극제가 됐듯이 중국도 이제 자극제가 돼서 그뒤에 발전시킨 게 소위 A2AD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구부라고 그러는데 안티 액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어를 이제 하건데요. 그 전에는 미국이 대만 해협을 포함해서 중국 가까운 앞마당까지 항공모함 이런 거 믿고 그냥 막 와서 마구잡이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는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 못 봐주겠다. 그거를 이제 도련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제1도련, 제2도련 해가지고 단계적인 이제 중국의 그 해양력 확장
그 전략 그 노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일본 열도를 밑으로 해가지고 오키나와에서 이제 쭉 필리핀 연결하는 뭐 그런 네. 선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 내에는 미국 항공모함이라는 이런 전력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밖으로 내보내겠다. 관 내에는 미군들이 함부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제 목표를 이제 갖고 있는데 중국 북부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오키나와의 미국이 전진기지나 강습 항모단 같은 것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서 미국 전력이 서태평양 지역에 접근한 것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지역에서 작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몰아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수단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함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배치된 게 DF-21D인데 그게 한 1,500에서 2,000km 안팎이 되고 DF-26은 4,000km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미 항공모함 작전 영역이 조금 그 후퇴를 했어요.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해야죠. 유령 함대, 고스트 플리트라는 게 등장을 해요. 뭐 유령선이 아니라 유령 함대. 무인기, 뭐 무인 보트, 레이저 무기, 뭐 장거리 미사일, 뭐 이런 걸로 무장한 다수의 소규모 부대 위주로 운용을 한다.